안녕하세요. 펜션 비즈니스 포럼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펜션 보신 적 있죠? 규모나 시설은 엇비슷한데도 예약률은 차이가 나는 펜션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다들 건물의 생김새나 인테리어에서 그 이유를 찾을 겁니다. 하지만 풀빌라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버는 농어촌 민박도 있죠. 그리고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단순한 투자의 차이만으로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마냥 웃고 넘어갈 일도 아니죠. 만약 여러분이 남들만큼 돈을 썼는데도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의 펜션 사업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진짜 원인은 뭘까요? 바로 매출 기여도와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규모나 시설이 엇비슷하다면 건축비용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 70평 미만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은 농어촌 민박들끼리라면 땅값의 차이 말고는 더더욱 그렇죠. 이런데도 예약률이 서로 다르다는 건 펜션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매출 기여도 말고는 딱히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크기의 농어촌 민박도 커플 펜션과 애견 펜션으로 운영되는 곳들의 매출이 서로 다릅니다. 객실의 크기나 구조도 마찬가지고 실내풀과 객실 전용풀을 갖춘 풀빌라끼리도 예약률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죠. 결국 같은 돈을 써도 매출 기여도가 높은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런데 매출 기여도나 투자의 우선순위를 따진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펜션 사업을 전혀 모르는 건축가나 시공업체들의 말만 믿고 낭패를 보는 이유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죠. 어쩌면 설계도면은 고사하고 현장에서 망치질 한번 하지 않는 제가 펜션 창업을 대행할 수 있는 이유도 매출 기여도나 투자의 우선순위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매출 기여도와 투자의 우선순위에 대해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저희가 매달 개최하고 있는 수익형 펜션 창업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참석 방법은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펜션 사업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펜션 인사이트 시간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콘크리트로 된 건물이 아니라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펜션은 매우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펜션 창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펜션은 소비자들의 성격에 따라 땅의 크기나 위치는 물론이고 건축이나 인테리어의 방향조차 달라집니다. 심지어 손님들의 성격에 맞는 시설과 서비스가 따로 정해져 있을 정도죠. 그리고 이런 요소들의 매출 기여도가 서로 다르다는 게 오늘 이야기할 내용의 핵심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월풀이나 스파도 최근에는 정수기보다 매출 기여도가 떨어진 상태죠.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매출 기여도나 투자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펜션을 만들 땐 매출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통해 매출 기여도의 의미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션을 차리려는 분들은 다들 무리를 내서라도 경치 좋은 바닷가나 유명한 관광지 근처에 땅을 사려고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값과 효율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바다가 보이는 땅은 평당 1,000만 원이 훌쩍 넘고 유명한 관광지 인근도 평당 100만 원 이상은 너끈히 나갑니다. 물론 그만한 돈을 주고 사서 원하는 만큼의 매출이 오른다면 아무런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경치 좋은 바닷가나 유명한 관광지에 땅을 산다고 매출까지 저절로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땅을 사는 게 좋을까요? 일단 커플 펜션은 유명한 관광지보다는 경치가 좋은 곳에 땅을 사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 땅의 크기도 문제가 되지는 않죠. 하지만 이와 정반대로 가족 펜션은 볼거리가 많은 관광지 인근에 비교적 넓은 땅을 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건 양쪽이 원하는 펜션의 기능이 서로 달라서 그렇죠. 커플들은 주로 펜션에 머뭅니다. 특히 객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월풀이나 스파, 실내풀 같은 다양한 시설들을 꼼꼼하게 챙기는 게 좋죠. 하지만 가족들은 정반대입니다.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는 가족들도 많고 객실 안팎을 넘나들면서 하루를 보내기 때문에 다양한 부대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커플 펜션보다 훨씬 넓은 땅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애견이나 키즈 펜션은 어떨까요? 커플이나 가족 펜션과는 달리 사야 할 땅의 성격이 확실합니다. 일단 배우 시장의 크기가 가장 중요하죠. 쉽게 말하면 서울이나 대도시 인근이 좋다는 뜻입니다. 일단 거리가 너무 멀면 펜션에 도착하기도 전에 강아지나 아이들이 먼저 지치고 맙니다. 예를 들어 여수에 있는 키즈 펜션이 아무리 유명해도 서울이나 인천에 사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엔 너무 멀죠. 마찬가지로 가평에 있는 애견 펜션도 웬만큼 유명하지 않으면 부산이나 광주에서부터 손님들이 찾아오기 쉽지 않죠. 참고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매출 기여도 면에서 굳이 값비싼 땅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마어마한 숫자의 펜션이 경치 좋은 땅을 차지했죠. 그 바람에 땅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이제는 좋은 땅을 찾기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걸 정반대로 해석하면 입지에 따른 매출의 차이 역시 사라진 지 오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차라리 싼 값에 땅을 사고 나머지 돈을 인테리어나 시설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특히 투자의 우선순위라는 면에서 보면 더더욱 그렇죠. 그렇다면 건축하고 인테리어는 어떨까요? 방을 파는 장사라는 점에서 보면 양쪽 모두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건축이나 인테리어에 굳이 엄청난 돈을 쓸 필요도 없죠. 그렇다면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방을 파는 장사라는 말에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손님들이 돈을 내고 빌리는 건 집이 아니라 방이죠. 그래서 같은 돈을 써도 건축과 인테리어의 매출 기여도를 비교해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인테리어부터 살펴보죠. 객실의 크기나 펜션의 성격에 따라 인테리어가 차지하는 비중도 서로 다릅니다. 오래된 커플 펜션에는 10평 남짓한 객실이 많은 편이죠. 그런데 이 정도 크기의 객실은 값비싼 마감재 말고는 특별한 디자인을 기대하기도 힘듭니다. 당장 방이 너무 작아서 무언가 특별한 구조를 만들어내기도 어렵죠. 기껏해야 다락처럼 생긴 복층 정도가 인테리어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의 70-80%가 건물이 뼈대에 마감재를 붙이는 내장 공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가 훨씬 빠르죠. 그렇다고 해서 건축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건축과 인테리어 양쪽 모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금상첨화죠.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가족이나 애견 펜션은 객실의 구조와 주변 환경이 매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축 설계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가족 펜션은 다양한 놀거리와 색다른 구조가 중요하고 애견 펜션은 고급스러운 애완견 용품만 제대로 갖추면 굳이 인테리어에 많은 돈을 쓸 필요도 없죠. 하지만 주로 객실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은 커플이나 키즈 펜션은 인테리어의 수준에 따라 예약률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바로 이런 매출 기여도의 차이를 제대로 알면 공사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식의 매출 기여도와 투자의 우선순위는 펜션의 시설에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예전부터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처럼 여겨져 왔던 게 수영장이죠. 그게 실내풀이든 야외 수영장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사실 풀빌라라는 이름조차 수영장에서 유래된 명칭이죠. 그런데 수영장도 세월이 차츰 흐르면서 제법 다양한 형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커다란 야외 수영장 하나로 제법 짭짤한 매출을 올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사한 인피니티 풀을 갖춘 소규모 리조트 펜션이 등장하면서 어설픈 야외 수영장은 맥을 못 추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풀빌라 펜션도 마찬가지죠. 소규모 리조트 펜션과 경쟁하던 풀빌라 펜션들은 실내풀로 나름 차별화를 꾀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세련된 노천탕을 갖춘 감성 숙소의 인기에 밀려 풀빌라조차 힘을 쓰지 못하는 분위기죠. 노천탕이나 실내풀이 커플이나 키즈 펜션의 매출에 도움이 된다면 애견이나 키즈 펜션은 전혀 다른 시설의 매출 기여도가 상당히 높죠. 애견 펜션은 뭐니 해도 객실 전용 운동장을 첫 손에 꼽습니다. 애견 스파나 드라이룸 같은 애견 케어 시설도 손님들의 반응이 좋죠. 애완견 수영장도 매출 기여도는 높은 편이지만 투자의 우선순위는 앞에서 얘기한 시설들이 훨씬 앞섭니다. 키즈 펜션은 짧은 시간에 아이들의 진을 뺄 수 있는 정글짐과 실내풀이 가장 중요하죠. 젖병 소독기나 이유식 제조기 같은 제품들도 무시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소한 제품들이 과연 매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이미 펜션이 생겨난 지 20년이 훌쩍 넘었고 인테리어나 시설 면에서 다들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섰죠. 그래서 이제는 수영장이나 스파 같은 눈에 띄는 시설만으로는 남들보다 많은 매출을 기대하기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베이스로 다양한 서비스 용품들을 골고루 갖춰야 원하는 만큼의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요즘 부쩍 인기를 끌고 있는 감성 펜션에도 노천탕이나 수영장 정도는 어김없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세련된 가구와 직기부품은 물론이고 불멍 같은 감성적인 시설이 웬만한 풀빌라 펜션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흔해 빠진 월풀이나 스파보다는 정수기나 빔 프로젝트를 훨씬 위에 두는 편이죠. 빌트인 정수기 한 대로 근사한 주방이 만들어지고 빔 프로젝트로 만든 야외 극장은 흔해 빠진 거품 모욕보다 손님들의 반응이 훨씬 좋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당연한 선택이죠. 이 밖에도 펜션을 이루는 구성 요소마다 매출 기여도나 투자의 우선순위가 서로 다르죠. 심지어 펜션을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도 제각각입니다. 건물의 생김새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스파나 수영장에 목을 매는 사람들도 많죠. 하지만 매출 기여도나
투자의 우선순위라는 말 자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써야 하는 순간에 방을 하나라도 더 팔 수 있을지, 방값을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고민만으로도 투자의 연속인 펜션 창업에서 실패할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죠. 투자와 수익에 대한 고민, 이게 바로 펜션 사업의 기본 아닐까요? 그럼 지금까지 펜션 프로젝트 팀 로직이었습니다.